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야, 우리 종목군들 뭐 대단해요.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뭐 현대차가 아프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 깨졌다가 순식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서 1.5% 되사면서, 그러니까 한 3% 팔다가 3% 팔 때 한 40% 깨졌잖아요. 그러다가 1.4%, 3%이 정도 사면서 저점 대비 또 40%를 들어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툭 건들면 슝 하고 돌려질 수 있는. 자, 우리 이제 그 주력주 포트폴리오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인력이 있습니다. 둘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혹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살짝 눌려 있는 수준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연초부터 하면은 뭐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하지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그 기준에서의 수익률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명확한 거죠. 어? 뭐 에코프로 15배 수익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서로가 매매 다 꼭 들여다보고 다 기준 잡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해 11월 달에 10만 원 했어요. 지금 얼마? 40만 원입니다. 300%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8조가 넘어요. 18조가 넘습니다. 18조가 넘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 18조까지 올라오는 이런 슈팅에서 300%씩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한미반도체 작년에 5만원, 6만원 할 때부터 해서 19만원. 19만원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마찬가지로 9,700만 주짜리니까 19조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슈팅 범위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서 한미반도체에서도 우리도 손절을 했죠. 근데 뭐 5만원, 6만원 들어와서 13만원대 차익 실현 제대로 잘하고,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그러다 이제 마지막 물량은 8월, 9월 넘어서면서부터 물량은 좀 실패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뭐 안 쳐다봅니다.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는데 쥐가 어떻게 가? 응? 아이 뭐 거품이라서 못 가. 아니 19만 원까지도 갔는데 또 왜 못 갈 거는 또 뭐야? 다만 가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이 나와야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10만 원, 14만 6천 원, 17만 9천 원, 19만 2천 원 계속 매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4월, 5월 24만 원에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재편입을 해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4월 26일 날 24만 원대에 차익 실현 파란 색깔 나오죠. 그렇게 하고 재편입해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6월 3일입니다. 정확히 6월 3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정밀기계의 HBM에 들어가는 TC본더,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본더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 이때가 인적 분할 전이기 때문에 100%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었던, 그러니까 100% 자회사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무슨 10조가 넘는 종목에 하나정밀기계 그 포지션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6월 3일 날 18%의 당일 기준의 슈팅, 양봉이면 안 팔아도 돼. 근데 우리는 15% 이상 올라가고 꼬리 달리면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략 매도죠. 전략 매도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전략 매도. 그러고 나서 뭐 다시 6월 3일 이후에 21만 3천 원부터 편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7월 말까지는 거의 안 팔았어요. 이때부터 7월 말까지는. 뭐 25일 날 한번 팔고 재편입도 있었는데 7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팝니다. 7월 30일 날 얼마? 33만 원 갑니다. 이날. 그러니까 판 이유는 뭐예요? 7월 30일 날 판 이유. 실적이 나와요. 장 끝나고. 이날 실적이 나오는 날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날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나오는 그 기준에서 7월 23일, 24일 이때 실적 나오고 살짝 슈팅 나왔다가 바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37만 4천 원 찍고 바로 그냥, 그게 22일, 23일인가 23일, 24일인 것 같아. 그래서 전량 매도의 기준을 그때 잡은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데 불편하다. 신고가가 나왔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명확하게 문자 다 나갔으니까.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뭐 못하는 증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3만 원 정리, 그 다음에 뭐 8월 8일 날 27만 원대,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날 뭐 30만 8천 원인데 결론은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죠. 인적 분할 거래 정지 들어가고 9월 27일 날 재차 뭐 9월 27일인가요? 26일부터인가요? 하여간에 9월 말에 재거래가 됐죠. 재거래가 됐을 때 우리는 31만 원, 또 32만 원,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36만 원, 39만 원 계속. 지금 11월 1일 날 35만 6천 원, 또 그 사이에 계속 매수, 또 11월 7일 날 39만 4천 원에도 매수.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은 쉬어갔죠. 왜? 거래가 없으니까. 얘 얼마 가나요? 나도 모르지. 예? 아니 농담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 갈지 어떻게 알아. 다만 예측 범위는 기술적인 범위에 있어서 매집의 규모, 그 다음에 힘의 강도의 기준의 갭에 대한 부분, 그 목표 주가 설정을 하면은 지금 이제 40만 원 이제 간 넘기고 공방이잖아요. 일단은 50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처할 수 있다. 미끄러지면요 불편하지 않다. 응?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의 IT, 조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맨 끝자락에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코멘트 종목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시장이 시세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전지나 아니면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싫어하지만 3년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싫어하지만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알테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하고 수익 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라는 건 실적이 안 되는데 거품이 심한 거를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고. 결론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트릭의 차이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사실은 바이오 쪽이 더 심각한 거죠.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대비해서 실질적인 실적 규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적 규모.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얘는 뭐 아주 멋들어진 애죠. 우리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뭐 아주 멋들어지신 분이잖아요. 어떤 정권에서든 다 살아남아. 와, 대박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떻게? 초등학교 동창. 야, 이호진 태광 회장 그분하고 두 분 다 구속이 되셨잖아. 근데 보석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를 그냥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냥 뭐 보석 나오셨죠. 그리고 삼성 쪽에서 삼성테크인 거 방산 다 받아왔고, 하나 오션 뭐 헐값의 인수, 헐값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뭐 깊이 있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그룹 자체가 이제 지배구조 또 사업구조를 완전히 쪼개놨어요. 경영권 승계를 제대로 승계 작업을 하는 거죠. 세금 덜 내려고 하나 솔루션 다 죽여놨던 거고 사실은.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시세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실적은 따박따박 굉장히 크게 내주고 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알테오젠이나 설명할 때는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어요. 대신에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명분은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다. 실적. 그리고 그것이 심리예요. 그 심리라는 게 그냥 뭐 심리적으로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모멘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모든 내용, 뭐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의 내용, 또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대한 내용,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내용, 그 전부 심리적인 면, 모멘텀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집을 해주느냐.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은 추세매매. 얘는 분명히 작년부터 작년 11월부터 300%가 올라왔지만 엄청난 거죠.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종목 기준으로.
그렇지만 알테오전처럼 막 슈팅이 나오거나 뭐 에코프로처럼 슈팅이 나오거나 네이처셀처럼 보름 만에 더블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아. 대형 주니까 그래. 아예 그러지 않아.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얘보다 더 커, 지금. 응?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라 그래요. 대주주 지분이 높고 외국인 지분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애들이 건방 떨면서 순식간에 막 집어들어 올리고 그걸 수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게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류를 어디로 할 거야? 기본적인 걸로 할 거예요. 뭐 물론 기본적인 부분에 거시경제 지표, 그 다음에 업황, 종목 이렇게 다 봐야 되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업체가 저평가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 대비 저평가냐, 시장 평균 대비 저평가냐, 뭐 업종 업황도 보지만은 그 전체 업종 업황 대비 저평가냐. 그랬을 때 저평가는 아닙니다. 실적은 일단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다. 주가에 그러니까 상당히 반영돼 있다. 이슈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 이슈가 두 가지가 포함된 건데 지금 머스크 회장 쪽에서 이제 스페이스X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에 베팅을 한 2천억 해줬죠. 2천억 달러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등에 업은 거죠, 정권을. 그래서 뭐 불법적인 행위의 기준이라면 안 되겠지만 뭐 정책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거라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요 이슈는 뒷부분에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왜 잘 가요? 라고 했을 때 뭐 방산업체들 뭐 수출이 끝내주잖아요. 실적 끝내주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그거는 전문가의 자질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정부의 정책이 정책금융을 지원해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정책을 바꿔가지고 금융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정책은행까지도 국책은행까지도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쪽에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만들어주고 뭐 국회에서 뭐 통과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수출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에이 뱉잖아 모르겠다. 어떻게 할래? 전쟁할래 나랑?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가 수주라든가 뭐 수주를 잘못 받았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면은 야당이 또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야당도 알면서도 민감해하는 부분은 일단 어찌됐건 조 단위의 수주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해가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이제 정부 정책금융이 들어간 거니까 좀 그건 불편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잘 풀어보겠다. 그걸 열심히 하겠다, 잘해보겠다. 근데 그걸 무조건 야당이 또 깔 수는 없잖아. 근데 참 애매한 거지. 어찌됐든.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방산 쪽의 기준은 원래부터가 이제 수출 기준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자권을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미국으로부터 다시 받아온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게 승인을 받았어. 가슴 아픈 일이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깡패 집단들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무슨 얘기냐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뭐 억지로 자기는 하여간에 핵무기를 개발했잖아. 파키스탄은 승인이 됐잖아. 근데 뭐 하다못해 일본도 뭐 우라늄을 갖고 있든 말든 정식적으로 또 북한도 정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진 않잖아요. 어찌됐든 그러한 기준점에서 장거리 미사일조차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없는 좀 안타까운 그런 뭐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가슴 아픈. 근데 그 부분을 하여간에 미국하고 조절을 해서 꼭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을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와 또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분 모두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게 넘기겠다. 응? 근데 민간에게 넘기겠다는데 우주 분야,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이라는 게 뭐냐면 발사체, 추진 발사체의 기준인데 우주까지 쌓아 올렸잖아요. 그 기술인데 그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받느냐라고 했을 때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두 군데죠. 어디예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가 받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지. 왜? 카이는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잖아. 응? 그걸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해 올 거란 말이지. 그 뭐 이중 작업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오는데 그것이 정부 정책 기준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당연히 정부가 사죠. 결론적으로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슈 범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21년도 기준의 정책이었고 22년부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근데 외국인 위주로 들어와요. 외국인 위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전이 정확하게 지상전으로 발발이 된 거는 22년도 3월입니다. 22년 3월 이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요. 그렇게 되면서 정책금융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속 확대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실적이 또박또박.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현대로템이든 LIG 넥스원이든 한국항공우주든 다만 주가에는 그 이상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 좀 못 미치면 지금이야 뭐 신고가지만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혜라기보다 이슈는 이겁니다. 하나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기준에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 자체는 두산그룹처럼 진짜 못된 행위를 하잖아요. 두산그룹이.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대주주가? 국민들 때문에 먹고 살고 지금의 자리를 잡았으면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소송 걸리면 머리 아파. 소송도 걸어요 그거. 제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어찌됐건 그런 쓸데없는 내용이 구설수나 이런 게 없잖아. 하나그룹 지금 조용하죠. 조용한데 들어올 수급 다 들어오고 실적 다 내주고 뭐 훌륭하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 응?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메이저들 매수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수급이 좀 정체 상태예요. 우리나라 수급이. 근데 외국계 위주에서 뭐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삼성전자 위주로 외국인이 매도가 많고 그 자금이 뭐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까? 외국인이 막 달러 사갖고 나가? 아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원화가 약세를 띠는데 외국인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인덱스 쪽에 영향이 큰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이제 매도가 나온 거고 하이닉스 동반적으로 나왔다가 하이닉스 이제 소폭 대상이 시작한 거고 그래서 바닥 반등이 굉장히 세진 거고 나머지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누적 수급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위에 저 내용은 이번에 이제 불거진 이슈가 된 거죠. 근데 항공 우주 분야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시장은 이 추이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붕괴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전제 조건들은
두 번째 파트에서 교육해드린 내용에서 좀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길게 똑같은 내용을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질 이유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16년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슈팅이죠. 슈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슈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게 미국의 S&P 500 지수예요. 왼쪽 박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의 슈팅. 오른쪽 박스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의 슈팅. 그리고 지금이 23년 7월 고금리 5.5% 찍고 나서의 오히려 슈팅이죠. 금리 인상이 악재다?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호재입니다.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지표가 뛰어나다. 체감온도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지. 업황 끝내준다. 엔비디아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 찢어질 거 아니야. 하이닉스에 다니신 분들도 입 찢어질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표정 관리하고 있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뭐 4시간 이상을 떠들어야 했더니 5시간, 3시간, 잠깐만. 4시간이 4시간. 아이고. 공화당 정부의 이런 정책은 예전 정책이 그대로 다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일으켜서 방산업체나 에너지 업체 업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흐름. 대신에 방산업체가 공식적으로 공화당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으로서 그 방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업체도 중동 국가를 불사질러서 거기서 원유 사업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의 기준은 원유가 그 당시 대비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의 영향력도 이제 러시아와 남미에서의 원유 개발, 확장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결론은 이제 여기서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시장이 붕괴될 거냐의 기준에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경기 부양책을 명분으로. 두 번째 기준은 금리의 기준이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 당선인의 정책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한간에 금리 인하의 기대 요인 때문에 바이오가 날아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바이오는 작년 4분기부터 날아갑니다. 그 거품이었던 뭐든. 근데 그때가 최고의 금리를 찍고 나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금리 시대에는 당연히 성장주의 베팅이 나오죠.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요. 안전자산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위험자산이 신고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표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장주가 간다는 얘기고, 지수는 계속 현재 기준에서 계속 상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IT인 거는 사실 확실하고요. 미국에서 지금 AI 관련 주만 날아가잖아. 테슬라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신고가 자체를 못 내고 있어요.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뭐 지금부터 뭐 슈팅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거래대금 더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 부분이 단순하게 방송 나와서 뭐 방산 꺼내놓고 뭐 에너지 꺼내놓고 뭐 미국의 뭐 정책이 뭐 공화당 정책이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있어. 방산이면 지들이나 방산이지 우리나라 첨단 무기가 아닌데 우리가 무슨 수혜가 있어.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실질적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군용선박 특수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명분으로 슈팅은 좋지만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조선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분야 부분도 이것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하나 시스템의 수급이 3일 동안에 3% 이상 들어왔어요.
영향이 제한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항공우주 분야하고 요쪽에 조선 쪽에 양쪽을 다 걸치고 있어요. 매출 비중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일단 걸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3거래일 동안에 1억 8,800만 주짜리 기준인데 거의 한 4%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걔도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오션이 0.7% 들어온 거고 하나 시스템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요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내에 슈팅 나오는 게 전부 수급입니다. 윤정도가 아무리 좋다 얘기하면 뭐 할 거야? 나쁘다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계속 슈팅이잖아요. 그 슈팅의 기준은 메이저의 수급입니다. HLB처럼 대주주 지분 10%, 네이처셀처럼 대주주 지분 10%, 알테오전처럼 대주주 지분 20% 이런 애들은 메이저가 안 사더라도 지 혼자 알아서 막 슈팅 나오고 뭐 비이성적 변동도 나오고 별 희한한 흐름이 나와요. 응? 2차 전지도 그랬고.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쪽은 메이저 쪽의 관여도가 높아야 돼. 순매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메이저 쪽 위주에서 액티브 쪽 자금이 움직여서 거래대금이 터지든.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순매수는 아니더라도 메이저 쪽에 프로그램 수급 매수매도 확장 하면서 뭐 2조 5천억까지 터지면서 변동을 준 것처럼. 그러면 철저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트릭은 무조건적으로 외국계든 국내든 순수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못 보는 이유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제한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손바뀜이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에 요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슈 또 항공우주 분야의 이슈 이런 부분 거기다가 하나오션의 슈팅 그 하나오션은 어찌됐건 방산 쪽에 하나그룹 쪽에 놓은 에너지 분야 하나솔루션과 태양광 그리고 이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의 방산 부분 거기에 이제 현대오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요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조 원을 증자를 해서 2조 원의 자금을 모아서 얘 지분을 2조 원에 떠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같지도 않게 혜택을 주죠. 어떤 거? 그냥 2조 원을 얘를 증자를 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주식수가 희석이 되죠. 얘 증자를 하니까 주식수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한테는 돈 벌어서 갚을게 이런 게 어딨냐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 특혜를 줬어요. 그 명분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하나오션 적자 기업이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나라 굴재 기업이 그걸 받아줬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또 명분은 만들 수 있는데 민감한 내용이라 뭐 그렇게 크게 왈가불가 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2조 주고 지금 11조짜리 하나오션을 인수한 거예요. 누가? 하나그룹이.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그 2조를 증자를 해서 넣어놨잖아요. 그게 원래는 얘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건데 증자를 해서 넣어놓은 거를 그대로 카이를 인수하는 데 쓰겠다. 그 카이 인수할 때는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이쪽에 지분을 떠오는 걸로. 떠오든 뭐 돈을 갚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이쪽 한국수출입은행에 뭐 BIS나 이런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그 구조의 기준인데 이건 뭐 윤정도 의견도 아니고 이건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고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나 이제 뭐 하나그룹도 일정 범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좀 솔직히 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쉬쉬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그 하나오션의 슈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나 하나그룹주들 쪽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진 않아요. 전혀 나쁜 매우 긍정적인 거죠.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0만 원, 그리고 올해 2월 19일 날 15만 원입니다. 2월 19일 날 15만 원. 3월 6일 날 19만 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 다 오른 거 말고 내일 살 거 줘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야, 저 바닥에서 산 거 대박 났다고 따블 났다고 장사하지 말고, 아니, 장사 안 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검색기,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서 나와. 6월 3일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3일 이전에 문자 보셨잖아요. 4월부터 5월 두 달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차익 실현했어요. 24만 원 올라오면 차익 실현. 희한하게 뭐 꼬맹이들처럼 자 여기가 저항선이고요.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뭐 저항선 개뿔이나 대형주가 저항선이 어딨어. 매물벽이 어딨어. 대형주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받고 뭐 공부하셨다 하지 마시고 24만 원이 왔을 때 얘를 뚫기 위해서는 앞전 고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래를 뚫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 대금이 터져야 돼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요 위에 있는 매수 잔량을 사가 준 거니까. 근데 그것이 뭐 매물이 돼서 뭐 부딪히고 밀렸다가 또 부딪히고 아니야. 뭐 하여간에 어떤 해석이 됐든 요 24만 원 근처에 왔을 때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거래를 좀 터뜨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질질질질질질 거래 없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24만 원, 뭐 얘가 24만 원 그 다 떠나서 고점이 나오는데 고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양봉일 땐 안 팔아도 돼요. 꼬리가 달린 거라 다음날 고점 인식하고 밀리면 그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6월 3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월, 5월 24만 원에 차익 실현을 하고 딱 24만 원 오면 차익 실현이 아니라 24만 원 왔는데 고점인데 거래가 없어. 근데 양봉이 하면 좀 이렇게 지켜보는데 꼬리가 달리기 시작해. 차익 실현. 그것도 다 기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예? 그리고 6월 3일에 20만 원이 다시 이탈됐다가 돌리는 과정에서 6월 3일 날 슈팅이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의 기준인 하나 정밀기계가 TC본더 HBM이 반도체를 여러 장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기술이 TC본더입니다. TC본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쪽이 이제 한미반도체인 건데 6월 3일 날 TC본더를 하나정밀기계가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자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미반도체 폭락이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8% 폭등이 나옵니다. 얘가 주식수가 5,50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조, 11조짜리가 18%.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검색기에 4.88에 떴어. 아니지. 그 전에 뜨죠. 이거는 윤정두가 캡처한 거고. 2,400개 종목 하나 떴다고. 그럼 우리는 매수지. 공격적인 매수. 아까 문자 보여드렸잖아. 계속 매수야. 15%까지 계속 매수해. 그러고 나서 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24만 원을 넘기기 위한 이슈까지 불거졌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가 정체 그리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 전량 매도입니다. 6월 3일 날 전량 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탈퇴. 진입하자마자 16% 수익 내고 10시 반쯤에 탈퇴 신호 전량 매도. 중간에 탈퇴 재진입일 때는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 빨간색 양봉을 누가 들어 올렸겠어. 개인들이 흥분해서? 아니라니까. 메이저들이 쌓아올린 거라니까. 응?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6월 13일 21만 원대 그 전에 20만 원 공부에 한 번 더 있었어. 그러고 나서 돌릴 때 21만 원대 24만 원 그리고 6월 19일 날 매도 신호 그리고 7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계속 뜹니다. 25만 원입니다. 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이후에는 거래를 수반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요. 24만 원 차익 실현이 아니라 계속 매수해. 그럼 24만 원 넘길 때 초대량 거래 터졌네. 개뿔 뜯어먹는 소리. 안 터졌어. 그냥 누적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꼬리 제한적이고 음복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9일 날도 이런 슈팅이 나오는데 30일 날이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일 날 좀 불편한 거지. 30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8% 등락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은 그렇게까지 신고가가 나오면서도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가였거든. 사상 최대치.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장 끝나고. 30일 날.
그래서 30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이 29일이고요. 요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우리는 30일 날, 29일 날 이미 슈팅이 9%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때는 꼬리가 제한적이어서 차익 실현 안 했지만, 30일 날은 변동이 제한적인데 장 끝나고 나올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 저평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선반영 인식이든 조금 덜 나오면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돼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거래대금 확인하고 따라붙어도 되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양봉이면 안 팔아도 된다. 근데 고점 찍고 밀려지니, 눌려질 때 1.5에서 3% 밀리면 32만 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하자. 잘못된 전략 아니잖아. 요렇게 해서 음봉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어? 살짝 양봉 나오다. 거래가 있어, 없어? 없죠? 앞부분의 거래 대비해서 제한적이잖아. 응? 제한적인데 신고가만 계속 나왔잖아. 근데 수급도 정체였어, 이때. 외국계 수급이 정체였다고.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혹시라도 30일 날 정리 못 하신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매도하세요. 응?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30일 날 기준에 33만 원 찍고 밀릴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5월 달 포트에 넣어놓은 21만 원대 포트에 넣어놓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량 30일 날 기준에서 50.59% 수익입니다. 7월 포트 6월 말 종가 기준에 24만 9,500원에 7월 포트에서도 27.66% 수익이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렸었어요. 조그맣지만은 이렇게. 그럼 고점 대비해서 밀렸을 때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전일 종가보다 올라갔거든. 흥분할 필요 없이 여기서 유지되면 따라붙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리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27만 원 그 이하까지 내려왔었어. 이게 8월입니다. 27만 원, 28만 원, 그리고 30만 원.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거래 정지 들어갔잖아요. 어? 거래 정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월 포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재상장이 되고 9월 말 종가 기준이 29만 7천 원인데 저 당시로 생각하면은 시장 조정받았는데 잘 피해갔다. 8월 폭락, 9월 폭락 잘 피해갔다. 시장 2,900 정도 수준에서 2,600까지도 깨졌다. 그럼 얘는 빨리빨리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우리는 주력주로 다시 넣습니다. 얘가 없을 땐 현대 로템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 주력주로 9월 말 종가 기준에 10월에 넣고 32만 원, 35만 원, 37만 원 계속 뜨죠. 그 다음에 10월 말 종가에 11월 달 포트에 또 넣습니다. 그게 얼마? 36만 8천 원. 편입할 수 있다 없다? 편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 나오는 애들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라고. 사라니까? 근데 방송 나오는 친구들 뭐라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애들은 항상 언급해 놓은 거 그냥 찾아가지고 나중에 돼서 갖고 나와서 내가 이때 매수사인 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이러고 끝나는 애들이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얘를. 알테오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 터지면 들여다본다. 더 갈 것 같다 나는. 조선주 어떻다 그랬어요? 거래 터지면 들어간다. 난 더 갈 것 같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얘는 주력주로 들어가 있어. 알테오젠하고 조선주는 주력에 안 들어가 있잖아. 얘는 주력주야. 얘는 어떻게? 얘는 더 갈 것 같다. 편입할 거다. 다만 시장의 흐름 보면서 편입해야지. 쉬어갈 수도 있고. 응? 얘 같은 종목 주세요. 센 놈이 제일 센 거예요. 뭐 얘 같은 놈이 어딨어요. 센 놈이 제일 센 거지. 검색해 뜨면 사면 되잖아. 37만 원입니다. 응? 재진입 신호 나왔잖아요. 들어가서 7% 움직이고 또 재진입.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응? 11월 7일 40만 3천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응? 연간 단위 봉차트예요. 한국경제TV 그 메이저라는 데서 그 정신 나간 애들 검증도 안 하고 갖다 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둔화된 겁니다. 정신 나간 애들이지 진짜.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둔화돼서 상관없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에코프로 1월 말 저점, 1월 말 저점, 1월 말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11만 9천 원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7월 26일 날 고점 얼마인지 아세요? 7월 26일 날 153만 원대를 찍은 게 7월 26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니까 15배죠. 1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1000억입니다. 15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입니다. 15배입니다. 근데 똑같은 100만 주로 볼 거야?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터지고 슈팅입니다. 계속 이거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슈팅인데 소형 계잡주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진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메이저들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도수 자료인데 메이저들이나 뭐 소형주나 중형주, 대형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1조 이상 130개 종목이었어요. 이 당시에 2008년도에. 1조 이상 130개 종목의 기준에 매집이 된 종목은 신뢰도가 높다. 조금 더. 매집이 된 규모 대비해서 저렇게 주가가 견인되어줘야 된다. 응?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기준은 작년 8월 기준에 260개였고 지금 한 250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응?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들에 대한 매집의 기준에서의 상승률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1년 12월부터 따지면 1200만 주. 감흥이 없죠? 1200만 주가. 많이 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알아야 저게 얼마큼 산지 아는 거지. 하나오션 몇 주예요? 1억 8,800만 주. 하나오션 3억 600만 주. 하나시스템 몇 주예요? 1억 8,800만 주. 그러면 하나오션으로 따지면 얘는 몇 프로? 4%뿐이 안 되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수 몇 주예요? 4,550만 주. 원래 5천만 주가 넘었잖아요. 5,500만 주에서 인적 분할 9대1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니다 안 갑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얘기하면 그거는 마발한 거지. 마발아. 우리 얘기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다니까. 마이크 켜놓은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퍼센트예요? 26%, 27%예요. 그러면 얼마? 30% 수준이라고 잡아버리면은 매수평균 단가의 윤정도 기준으로 300%예요. 3배. 또 얼마? 45만 원. 근데 더 들어오겠지. 응? 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봉 차트인데 굉장히 크죠. 조금 전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차트인 거고 응?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퍼센테이지.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랐나의 차트. 그걸 로그 차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얘가 오버슈팅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게 21년 12월. 12월이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 개발권을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오는 기준. 그렇게 해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민간에게 이양한다. 거의 꽁으로 주는 거잖아. 공짜로. 엄청난 수혜지. 그래서 정책주라고 표현한 거고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언제부터?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산주 전체.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전이 우연찮게 터진 거지. 우연찮게 터진 거지. 뭐고 미해견하고 터졌나? 그리고 지상전이 발생된 건 22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밑에 검은 색깔 선들 있는 게 저게 수급입니다. 수급.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22만원 목표입니다. 27만원, 30만원 목표입니다. 30만원, 35만원 목표입니다. 35, 40 목표입니다. 왜? 계속 들어와 수급이. 응? 이때 18%. 응? 그리고 나서 계속 손바뀜이 나와요. 계속. 여기 17%예요. 그리고 여기 17%. 오히려 수급이 늘어난 게 없죠? 오히려 늘어난 게 없어. 근데 주가는 조금씩 더 가. 응? 주가는 조금씩 더 가. 손바뀜에 대한 수급 범위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야, 얘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막 돌아다니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방송 끝나고 잡아야겠다. 쟤랑 동거할 수는 없잖아. 아, 피곤해. 22년 10월. 22년 10월도 굉장히 먼 기간입니다. 그죠?
아니 지금 매매를 하는데 저렇게 먼 기간까지 봐야 되나? 그쵸? 현대로템은 올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최상입니다. 최상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알테오제는 2분기 이후에 1위, 또 3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860만 주면 감 오죠. 4,500만 주짜리니까 거의 20%에 달하는 매집. 20%에 달하는. 그럼 얼마? 200% 들어올려야 된다니까 매수 평균 단가에. 그럼 얼마? 45만 원. 45만 원. 그게 정형화 시켜놓은 윤정도의 논리인 거고, 갭이 발생됐을 때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다 교육해드렸어요. 9시간짜리.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들어오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이처셀입니다. 하나 오션입니다.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나 시스템도 있죠. 기가 막히게 슈팅에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교육이 돼 있고,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또 교육이 돼 있고. 대박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응?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오른쪽 화면에 프리미엄 교육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캔들, 갭, 거래대금 다 나와 있어. 요게 쿠팡에 있다니까? 쿠팡에 110만 원짜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110만 원, 110만 원. 이게 9시간짜리 110만 원이에요. 5개 종류를 설정을 잡아놨으니까 45시간 550에 그 550만 원어치 교육을 다 받으셨다고. 누가? VVIP 회원님들이. 왜? 언제까지 윤정도한테 돈 내고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공부하시고 독립하신 분들이 꽤 많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나는 공부하는 건 싫고 아유 윤정도가 알아서 매수 매도 사인 좀 줘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아. 그래서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요거. 응?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무리 져서 설명도 더 드리긴 할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뭐 하나 시스템으로 가볼까? 하나 시스템 오늘 다 못 보는데 일단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터지자마자 제차 10월 29일부터 19,000원대 2만원, 21,000원, 22,000원까지 이거 얼마에 끝내? 23,000원에 끝나요. 얘도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많은데 얘는 이제 금요일장에 장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놨으니까 이런 거 얼마나 못 들어져. 이런 거 보세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알테오전까지.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를 어느 정도들 하시냐면요. 뭐 끝이 없지. 이분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 손글씨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이 3년 만에 독립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시고. 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SM 같은 경우 2, 3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엄청난 슈팅에 엄청난 수익을 다 잡아내고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고려아연, 네이처셀 얼마나 행복해. 이런 거 다 200억 있는 분이 200억 주식 자산만 지금은 쉬고 있고. 그러면 명확하게 나누시면 돼요. 어설프게 나 공부하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윤정도 38년 노하우를 뭐 단기간에 그렇게 다 배우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사실은. 야 그래서 가 안 가? 사 말어. 얼마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거잖아. 근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기준을 잡아드려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못 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이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아니 윤정도가 종목이나 많이 갖고 나가요? 윤정도 종목이 많아? 1조 이하짜리는 언급도 안 해. 1조 이상짜리도 슈팅 나오는 게 몇 개나 나와. 이런 기준의 목표주가 다 드렸는데 아니 이거 말고요. 21만 원 목표주가 말고요. 27만 원 목표주가 말고요. 다른 거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가 어디서 센 놈이 간다니까. 장래 매주 26%가 우스워요? 올해 들어서만
응? 6%또 외국계 7%, 8% 매수가 우스워요. 올해 들어서만 외국계에서 매수한 게 7%, 8%예요. 이게 주봉입니다. 4대천원 캔들 그렇게 배우시라고 9시간에 110만 원짜리 무료로도 해드리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조금씩 드리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이 슈팅 범위 그럼 매수 자리는 어디에요? 여기에 딱 정확히 30만 원 초반대. 아까 문자 나가 안 나가? 검색기 떠 안 떠? 지가 알아서 이런 데서 검색해서 빵 뜨는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쉬어가니까 뭐가 떠요? 하나 시스템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오죠. 이거 검색기에 뜬 종목 5개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저게 이제 신호로 나와야지. 장중에는 신호로 나오죠. 장이 끝났으니까 표시가 안 될 뿐이고. 망치형 떠줘. 이게 다 망치지. 어설프게 어디서 주식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 이건 교수형이 아니야. 이건 망치형이야. 이런 운봉 떨어졌다가 돌리잖아. 여기서부터 매수인 거예요. 얼마? 37만원. 36만원대 중후반. 이런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날리고, 엉뚱한 데 가서, 싼 게 비지떡이라 그랬잖아요. 싸구려에 가서, 결제 뭐 3개월에 99만원 해놓고, 내 재산 1억 있는 거에서 절반 날려먹고, 되겠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제대로 갖고 계셨어도, 33만원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27만원 이하에서 재편입해서 또 슈팅, 거래정지 끝나고 나서 지금 30만원 초반부터 해서 40만원까지 30%, 시가총액 18조,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 19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게 일봉이에요? 끝없이 갑니다. 끝없이 갈 때 잉태형 다 보여드리고 캔들 다 보여드린 거 이게. 지금 다시 상승장악 확인형이 또 있어. 샛별형 이후에. 거래만 100만 주씩 실리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버슈팅 안 나오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 수급 보세요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니라.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지 메이저가 매수세 없이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유한양행 슈팅 나오면 그냥 이거 유한양행 좋구나 이러잖아. 안 돼. 누가 들어 올렸는지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사대천왕 캔들 윤정두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 저런 슈팅이 내 계좌에 수익을 계속 줄 수 있을지. 9월 말, 10월 말, 11월까지 내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편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70만 주 기준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8조짜리 1,500억? 에이, 그건 좀 그렇지. 1,500억만 움직여서 이게 주가 나오겠어, 거래가? 그러니까 100만 주라고 설정을 하면 3천억, 4천억이에요. 야, 근데 18조짜리가, 야,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유통 물량이 없어, 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주주 지분, 외국계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쪽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주주 41.73, 외국인이 43.32. 합치면 얼마예요? 85%가 대주주와 외국인, 85%가. 85%가. 그리고 기간 지분 빼면 뭐가 남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 100만 주의 기준 잡거나 혹은 공격적이신 분들 70만 주 잡으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내가 이걸 왜 다 알려줘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알려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배워서 한다? 아니 뭘 배워서 하나? 주식을? 윤정도는 뭐 먹고 살라고? 이거 못 잡았어 이거. 윤정도 뭐 먹고 살아? 한 번에 38년 된 노하우를 어떻게 배워? 응?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단에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나오잖아. 문자 보내놓으세요. 나 당장 살려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가 방송을 윤정도 거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봤는데 야 진짜 윤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내내 그냥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뭐 하이닉스 뭐 다 얘기했는데 내가 못 샀네. 아이고 바보. 옆집 가가지고 이거 상한가 간다고 저거 샀다가 네이처셀 하한가나 맞고 앉아있고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하세요. 살려달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월 4일 날의 기준에 10월 4일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31만 원대 기준에. 이게 9월 말에 재상장된 거 아니에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70만 주 기준 잡아도 되고. 근데 얘는 지금 9시 분에 10%의 양봉이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만 주 넘겼잖아. 9시 반에 20%의 양봉이면 된다 그랬는데 20만 주 넘겼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의 기준에 여기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 10시에는요. 30만 주 넘기고 양봉이면 된다. 다 넘겼잖아. 그러니까 9%까지 나오지. 시가총액 10조 이하짜리 기준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시작 가격 대비. 그리고 10조 이상짜리는 무겁잖아. 그럼 걔는 얼마? 5에서 7%의 변동을 보고 변동성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주로 편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야, 오늘 슈팅 나오는데? 그럼 공격적으로 따라 붙는 거지. 오래간만에 100만 주 이상 터지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슈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왜? 하나 시스템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시스템을 얘 1200만 주, 1300만 주 이상 터지는데 왜 1000만 주로 잡았지? 공격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 3거래일 만에 누적 수급이 4% 들어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럼 월요일날 하나 시스템 사면 되나요? 난 모르지. 얘는 시가총액이 4조예요. 응? 시가총액이 4조란 말이야. 1억 8,800만 주짜리.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슈팅이지. 장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검색기에 뜨겠지. 검색기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목 아파. 알았어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면요. 유튜브에 그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응? 여기 이렇게. 응? 종목 검색기 신청.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한 번 더 신청하셔야 돼. 종목 검색기 여기서 신청하시고 카카오톡에서 한 번 더 신청하셔야지. 여기서만 신청하시고 보내드리면은 스팸 신고를 해버려. 달라고 그래 줬는데 광고라고 막 신고해버려. 막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하시고 한 번 더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거 뭐 15개야 뭐야. 지금까지 딱 200명 들으셨어요. 유튜브에서는. 5시간 동안에. 4시간 40분 동안에. 종목은 알테오젠, 하나오션, 뭐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나 윤정도랑 뭐 상의 좀 하고 싶다. 종목 상담은 안 되고 그건 불법이니까 상의하고 싶다. 내가 뭐 한 1억 이상 운영을 하는데 VIP하고 VVIP를 모르겠다. 딱 부러지게 설명해줘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VVIP, 교육을 목적으로 하시면 VIP 끝. 그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셔서 VVIP에 오셔서 매매 사인 문자로도 받으시고, 시간 되실 때 지금 유튜브 이런 화면처럼 홈페이지 라이브 방송 지금 방송 입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유튜브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설명 듣고 최종 판단하셔가지고 편입하고, 최종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 문자 나오는 대로 문자 매매하시고 수익 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결론적으로 지금 165회차의 흐름에서 좀 놓고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부럽잖아요. 뭐 부러워할 이유가 난 뭐가 그렇게 부러운지는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 펩트론입니다. 한번 봅시다. 6월 27일이에요. 펩트론입니다. 얘도 펩트론도 대주 지분이 없어요. 대주 지분이 거의 없어요. 펩트론 42,950원 매수 사인 나와요. 와, 13%나 올랐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1조 이상짜리는 딱 15%까지 15.99까지.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사실 S는 1조 미만짜리가 S입니다. 그렇게 해서 1조 미만짜리는 우리는 그러면 20%, 그러니까 20.99까지는 따라붙어요. 얘가 주식수가 2천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 1조 넘어가는 그 슈팅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 27일 날 펩트론이 딱 뜨고 어떻게 돼? 진입 이후에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17% 폭등이 나와요. 그리고 이탈돼서 탈퇴 나오고 재진입 나왔겠죠?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 안 해? 차익 실현합니다. 재진입 때 재진입 편입해야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재진입 못합니다. 개별적으로야 뭐 차익 실현하고 재진입 신호 나오면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뻥칠 수는 없잖아. 왜? 22.53인데 따라붙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차익 실현 끝. 개별적으로는 재편입 가능. 그러면 차익 실현 46,000원대 써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52,400원에 뜹니다. 야, 이거 안 팔았으면 수익 더 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매도 신호가 나는데 왜 안 팔아? 더 올랐잖아요. 아니, 더 올릴지 알고 있었어? 그럼 집 팔아서 사지 왜? 응? 결국은 더 높은 가격에 떴어. 그럼 더 높은 가격에 사면 돼. 사서 어떻게 돼요? 슈팅 나서 23% 올랐어. 근데 지금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46,000원대 팔았는데 어떻게 52,000원에 팔아? 와, 환불해주세요. 그럼 나가. 안 잡아. 그럼 며칠 있다 다시 와. 저 좀 살려주세요. 응? 왜 다시 오냐면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탈퇴 신호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8%의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정리해야지. 그리고 재편입이 개별 매매만 된다니까. 그 58,000원대 차익 실현했어. 근데 69,000원에 나오네 매수가. 58,000원대 차익 실현했는데 69,000원에. 짜증 나는 거지. 이제 막 탈퇴 나왔어 막.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매수. 그리고 나서 응? 뭐 수익률이 뭐 35% 저점에서부터 막 터져 나와서 난리가 난 날이야 옛날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거거든 요거 요날. 장대항복 나온. 정확하게 따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뻥쟁이들 말 듣지 말고 여기 보시면 상승장악형 떴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인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매수가 될 수 있고 또 1조 미만이지만 1조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서 매수. 왜 매수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매수. 왜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이럴 때는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냅둬더니 올라가는데 뭔 그렇게 겁을 내니? 아니라니까. 거래가 없을 때는 안 들어가는 거. 오히려 이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다가 꼬리가 달려서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그럼 이날은 들어갔다가 이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둔화된 거고 얘는 거래가 터진 날이에요. 이날도 터졌겠지 아무래도. 그 냅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작은 조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조정이에요. 30%가 25% 빠진 거 이게 저고점에서. 그리고 개파락 나온 다음에 캔들이 우습지 않죠. 여기서 매수하거나 개장 초부터 개파락 이후에 거래 터졌을 때 돌리면 양봉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응? 시초가가 어딘지도 눈으로 안 보이면 안 돼. 종가가 여기였잖아 파란색은. 요게 종가란 말이야 파란색은. 시작 가격이 이렇게 개파락이 나온 거라고. 난 모르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8만 원 같거든요. 8만 원 넘겼거든. 냅뒀더니 더 가는데 왜 자꾸 팔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띠용. 이러면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온단 말이야. 딱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도 없는데 낙폭과대라고 계속 살아 그래. 그래놓고 어느 자리에서 또 손절을 시켜버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날 9월 11일이잖아. 11일 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꼬리 달린 거예요 여기서. 요 고점에서. 양봉이 여기까지 나온 거라고. 거래 터지고. 근데 꼬리가 달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 들어갔다가 8만 원 이상 슈팅 나왔던 애를 5만 원, 53% 밀린 요 자락에서 다시 사서 탈퇴. 그럼 들어가서 또 13% 수익 내는 거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지. 냅뒀더니 더 갔더라. 박살나고 피눈물 흘리고 반대 매매 당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이후에 2월 7일 날 10월 7일 날 이슈 불거뜨리고 10월 8일부터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검색기는 58,000원부터 떠요. 58,000원 이하에서. 계속 뜹니다. 이거 얼마가요? 뭘 얼마가? 104,500원 가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얼마가? 104,500원. 정확히 10월 17일 날 10만원 캡처. 그리고 나서는요.
104,500원 찍고 전량 매도. 전량 매도 농담이에요. 전량 매도. 탈퇴 나오잖아. 계속 여기서 막 정신없게. 10월 17일 날 전량 매도였습니다. 끝. 최고가 104,500원입니다. 끝. 그 다음에는요.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10월 7일 날 이슈 불거뜨리고 10월 8일부터 슈팅 주고 이렇게 슈팅이 날아가서 수익 내고 야 그렇구나. 신호 나오면 무조건 매도구나. 그 매도하고 정확히 17일 이후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헛소리 하는 애들 얘기를 왜 들어요? 이제 펀드멘털적으로 뛰어나? 아니잖아. 결국은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래 없죠. 못 들어가는 거야.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7%, 9%, 뭐 93,000원까지 왔어요. 응? 그때 거래가 1,500억이 터졌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봅시다 같이. 검색기에 떴어요 안 떠요? 뜬다니까. 응? 펩트론도 떠요. 거래가 5MA, 20MA 딱 부딪히네. 수급 일부 딱 들어오고 일부. 응? 그럼 결론은 이 거래 대금이 더 나와줘야 돼. 안 그러면 얘 올라 못 올라. 못 오른다니까. 아, 오를 수는 있지. 뭐 무조건 못 오르진 않겠지. 다만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터지던 거래대금, 3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메이저가 조금 들어와 준 거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얘는 다시금 들여다 보시려면은 요 거래량의 70% 정도. 그러면 한 400만 주 정도씩은 터져줘야 돼. 야, 400만 주가 터질까? 오랜 기간 그래도 조정받았는데 좀 이쁜 짓 해주면 뭐 어떻게 좀 안 봐주실까요? 그러면은 최소 범위는 1,500억 이상은 넘겨야 되고, 그죠? 여기 180만 주 거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래 위 이제 변동률이 그래도 11% 정도 나왔으니까 12%. 그러면 요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 200만 주. 그래도 2천억도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200만 주 터지고 양봉. 근데 잘 보시면 요 고점, 요 고점을 이제 투건 들면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슈팅을 보려고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24%. 그죠? 그러려면 거래가 아무리 안 나온다 그래도 최소의 범위로 기준을 잡아도 300만 주 이상 500만 주 나와줘야 돼. 신고가에 위치기 때문에. 혹은 수급이라도 그러면 눈에 띄게 프로그램에서 공격적인 매수. 수급이라도. 2천만 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 잘 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움직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면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왜? 성장주들에 대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 자체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윗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소외돼 있던 우리나라의 슈팅은 당연히 IT에서부터 슈팅이 나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올라갈 때 얘네만 나만 못 가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얘 그러면 월요일날 매수는 싫어 하지 마. 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창출해 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쟤를 왜 사? 응? 많은데 지금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IT 슈팅 나오면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거고 나 수익이 급해요. 교육도 뭐고 수익이 급해요. 내일장 뭐 사나요? 다 알려줬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유튜브 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전화하시고 VIP 하지 마시고 VVIP 하셔서 한 달을 끊더라도 수익을 내시란 말이야. 한 달을 끊더라도 지금 수익이 목적이지 수익이 목적이잖아. 아니에요? 수익이 목적이지. 그죠? 그러면 VVIP로 한 달을 끊더라도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저랑 통화를 하고 싶으시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원하시는 시간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은 안 돼요.